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날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 정말 겨울 비수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이사를 많이 안 한다는 이런 겨울 비수기죠. 그런데 올해 12월은 정말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3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량은 가을 이사철 당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라고 하니까 정말 추운데도 많은 고생을 무릅쓰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분양시장과 재건축 사업의 열기 역시 계속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을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올라오기 전에 살짝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기 신도시의 전세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라고 하면 일산, 분당, 군포 이런 지역들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1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새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어떤 게 맞을까요? 일단 둘 다가 네.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기 신도시라는 거는 일단은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고요. 네. 이제 거기서 그 근처에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별로 크게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시장의 심리적인 반응을 들여다볼 때는 항상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금액 구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금이 너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일단은 늘어가는 그러니까 전세금이 이제 빠졌다는 어떤 영향보다는요 전세금이 더 이제 늘어가는 비율이 조금 빠졌다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진정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지금은 너무 뜨겁게 이제 분양 열기가 핫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많은 관심을 둬서 지금 진행되는 두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시장에 대한 반응 때문에 지금 전세금이 늘어졌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금 이제 분양 열기 때문에 조금 좀 와야 된 이런 분위기를 들여다보는 게 좀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늘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윤환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강남구 개포동 주공 네. 1단지 15평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번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 건립가액 한도 내에서 네. 15평의 경우에는 제가 2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25평 이상에서는 제가 한 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받는 게 저한테 유리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의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할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개포 1단지 하면 그야말로 이제 개포 아파트 시형부터 해서 2, 3단지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1단지로 넘어가서 자, 새 네. 아파트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지역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런 거고 지금 이제 평형 구조를 이제 몇 평을 신청하는 게 낫겠냐, 작은 걸 2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네네. 알차게 25평짜리를 하나를 하는 게 낫냐라는 건데 예.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일단 전망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제 분양 금액이라는 부분하고요. 그러면 그 평형이 이제 평형 분포가 이제 얼만큼 많느냐. 즉 예를 들어 15평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봐서는 낮을수록 더 유리할 것 같지만요. 네. 그런 어떤 구조가 조금 많다면 공급의 희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원래 이런 주거 형태에서 가장 인기 좋은 거는 지금은 25평형이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잠실 쪽에 리센치 네.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그쪽에서의 그 소형 평형, 여기처럼 뭐 한 15평 이하 되는 그 평형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공급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 가격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올랐고요. 그 네. 오른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이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그만큼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10% 이하 쪽으로 이렇게 갈 네. 경우라면은 당연히 15평을 2개 가져가는 게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그러니까 좀 소형평이 너무 조금 많이 분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25평짜리를 하는 게 가장 엑기스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판상형 중에서 인기 좋은 데는 이제 반포 쪽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네. 반포 자이를 들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10평대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네. 25평에 대한 평당 금액이요. 30평이나 그 이상 되는 금액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은 25평이다. 즉 이거는 뭐를 받고 판단해야 되냐면 분양 금액하고요. 그리고 분양 금액에 따져서는 우선 15평이나 소형평이 구성되어 있는 건 잠실 리센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판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거주 목적인 분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임대가가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산정을 해서 내가 이 금액이 맞겠다 아니면 조금 과하다 싶으면 굳이 25평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어느 것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아까 두 가지 비교,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분포 그리고 이제 금액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해서요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전에 지금 아직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 판단을 제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감히 좀 추측을 해보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예.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자료가 다 부족한 상태니까 네네. 조금 후에 가격이 좀 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15평 개수가 뭐 몇 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 분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광명시 수화동에 동양메이저 2차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서울시 개봉 1동에 연립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두 개 다 매매를 좀 하고 싶어서 네. 그러는데 어떻게 광명시 거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개봉동 거는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매도하시려는 건가요? 둘 다 매도하고 할 의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광명시 거는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될 건지. 매도하는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두 네.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연립 빌라. 네, 네, 네. 그리고 지역은 이제 광명, 소하동, 그리고 하나는 네. 이제 개봉동이고요. 예. 우선 개봉동에 지금 빌라는 네. 지금 이제 빌라라는 트렌드가 그래요. 워낙 네. 뭐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업됐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빌라 시세가 좀 높아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개봉 1동에 대한 그 어떤 개발 계획은 실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빌라를 꾸준히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지금 내놓으셨다고 하니까요. 네, 그냥 네. 과감히 그 미련 버리시고 이렇게 작자 있으면 이제 파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광명에 있는 소화동 갖고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소화동 지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 이 광명 시가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 네. 부분이 있냐면 이 구로라든지 가산 이쪽에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게 이제 광명이죠. 근데 예. 광명 구시가 지고 있고 철산역이나 이런 데를 그 중심으로 해서 철산동, 하안동, 그리고 소화동,
또 앞에 이제 밑에 이제 광명 역세권 그 KTX 예. 역사 근처에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소화동 같은 경우는 또 기아자동차 배후 주거지로 해서는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위쪽에 이제 하안동이나 이런데 천상동이나 좀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힌트를 드린다면은 그 금천구청역 쪽에 롯데캐슬 지금 한참 분양 중에 있어요. 예. 여기가 첫 번째 1차 단지가 지금 내년에 그 중순 이후로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그 주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투자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가미가 된다면 여기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소화동 지역이 그래도 전세금 올라가면서 또 어떤 거주든 뭐든 이렇게 하시는 수요자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약간만 몇 개월만 더 놔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아래쪽으로도 2017년에도 지금 이렇게 그 광명 역세권 KTX 역사 근처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저 위쪽 가도 이제 철산동이나 이쪽 가도요. 또 하는 것 아니면 이제 7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새로 입주하는 것들이 이제 2017년도에 입주하는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종합적으로 봐서는 내년을 넘기지는 말아야 된다. 대신에 지금부터 출발한다면 좀 몇 개월 정도는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시는가요? 저 전세를 놓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를 전세 만기가 언제죠? 만기가 인제 만기 도래했어요? 예. 아니요. 예. 7년. 아, 2017년이요? 예. 그럼 2017년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전세 끼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봐서는 사실은 2017년 이상으로 더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따져서는 예.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 이 소화동이라는 지역이 열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이 7호선을 주변으로 한 철산역 주변이라든지 광명역 KTX 역사 근처라든지 아니면 또 오른쪽에 금천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도권을 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지금은 한 뭐 5, 6년 차 이 정도 됐다고 손 치더라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동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기대 가치가 조금 오히려 그 나아질 게 없어요. 지역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사실은 출발해 2017년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미리부터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매도에 대한 계획을 아예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그 전세 만기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을 것 같고, 네. 그 아이가 계속 이렇게 보채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이를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재개발 지역에 네. 저 빌라거든요. 네. 보문동 2구역인데 빌라 2층인데 그게 10층 조금 넘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는 평당 2천씩 내놨다 그래갖고 안 샀는데 네. 지금 공시시가가 그게 1,400에 나왔대요, 평당. 네. 그래갖고 이제 저게 붙었대요. 저기 프리미엄이 붙었대요. 네. 5,200인지 얼마 붙었대요. 그 지역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네, 어느 지역? 성북구 보문동. 네. 보문 2구역이에요. 네. 여기 재개발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를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보문 2구역 하면 이제 보문역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잖아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서 마지막 승인만 남았어요. 예,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자, 여기를 지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아니요. 투자적인 네. 부분으로 지금 네. 대지집은 10평에 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저 지금 구천에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예, 구천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얼마에 사시려고 하세요?
그게 예. 한 7천. 그 부동산에서 7천인가 8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게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전세 끼고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9천이 전세다 그러면 7, 8천이라면 매매 금액이 대략 한 뭐 1억 6, 7천 정도 예예. 예, 되는 거로 보이고요. 예. 자, 뭘 따져야 되냐면 재개발 네. 지역은 향후 전망, 즉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향후에 어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우선이에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문역 근처에 바로 지하철 역세권이고 네. 지금 호재가 있다면 그 경전철 노선이 예, 예. 이제 그 기름으로 이제 신설동으로 넘어가는 게 예. 이제 내년에 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예예. 교통 환경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좋고 또 신설동이라든지 이런 그 쪽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쪽 창신동이라든지 있는 아파트들이요. 예. 새 아파트, 헌 아파트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데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나중에 상승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런 그 좋은 전망을 내놓고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또 출발해야 되냐면 대지지분이 10평짜리인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에 사는데 이게 맞냐? 혹여라도 지금 뭐 네. 전세 전세 끼고 내 실태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는 거는 둘째고요. 네. 오히려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 이게 과연 24평 신청해 놓은 쪽이에요. 24평 신청을 해놨고 네네. 자, 그러면 관리 처분 됐을 때요. 네. 자, 이게 이제 얼마를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감정평가가 테니까. 나왔는데요. 네. 1,400으로 나왔다든가. 다시 빌라가 얼마요? 한옥은 1,100이고요. 예. 빌라라고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왔나 봐요. 자, 이게 지금 땅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평당 얼마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대지분이 10평 갖고 있으니까 네. 감정평가 기준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거에 따른 그 비례율도 섞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건축에 대한 그 이제 건물이니까 건축비에 대한 것도 한 2, 3천이 더 플러스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냥 봐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약간 실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한 뭐 1억 한 3, 4천이나 이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1억 6천에 사도 괜찮겠냐라고 한다면 네. 이제 뭘 또 따져야 되면 조합원 분양 금액이 얼마냐, 얼마짜리냐 이걸 또 따지는 거거든요. 조합원 분양금은 1억 3,500이라 그랬어요. 1억 3,500이요? 조합원 분양 네. 금액이요? 네네. 일반 어, 분양은 1,650이고. 몇 평짜리가요? 24평이요. 24평이 조합원 분양 금액이 1억 3천이다. 그게 아니, 맞지 않은... 평당 1,350. 평당 1,350. 아, 평당 1,350이요? 네네네. 아,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평당 1,350 이상이 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 가능성이 높아요. 있어요. 분명히.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시점이 중요한데 네. 자,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네.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된다고 그런다면은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관리 처분되고 이제 이주하고 그런 시점까지 약간 분위기가 묘해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요. 예. 그때 되면 또 아파트 값이 내린다 어쩐다 그러니까. 예. 지금 또 괜히 해놨다가 그때 현금 주고 살 돈을 그래도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뭘 따지셔야 되냐면 시점이 중요해요. 사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사업체 인가 끝나고 나서 과연 관리 처분 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네.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가 보면은 또 낮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선 시장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했을 때 지금 봐서는 지금 서둘러서 막 할 게 아니라요.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해서 내년 상반기를 노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돼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딱딱 산정이 되고 정확한 예. 시세 평가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추산치로 땅값이 평당 얼마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네. 관리 처분 인가 받을 시점에서는 내 집에 대한 평가가 얼마짜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1억 6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뭐 평가를 1억 4천 받는다. 시세는 1억 6천이다. 그럼 피를 2천 주고 살 경우에
과연 나중에 효율성이 있느냐로 따진다면 평당 1,350짜리가 1,500도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면 P2,000 주고 사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요. 지금보다 오히려 명확해졌을 때 관리 처분에 대한 평가액이 명확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분위기에서는 뭐 제가 추산치로 1억 3, 4천인데 실질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뭐 1억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웃돈을 6천이나 주고 사는 거니까 안 맞는 그렇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예정치가 조금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가부간에 딱 떨어뜨리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위기로 감사합니다. 봐서는 일단은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그래요. 그러면 내년 봄에 가서 전화 한번 더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의 의견을 전화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는 분이 있어서 문자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문자는 49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사실 그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구체적인 저희가 사항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내용에 어떤 답변을 주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자, 중요한 건 향후에 미래 신도시가 괜찮아질 구역이냐 아니냐만 네. 따졌을 때는 괜찮다. 이런 부분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괜찮긴 하는데 언제쯤 가격이 조금 올라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봐서는 일단은 이제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요. 46,000세대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내년부터 입주를 할 때 여기가 이제 베드타운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전세금부터 출발해서는 전세금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세 놓고 또 매매 금액도 이렇게 그 입주 물량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보면은 지금 프리미엄보다는 사실은 조금 오히려 수그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분양 열기가 뜨겁잖아요. 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청약을 해서 몇 대 몇을 뚫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되는 비율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해야 되냐. 전망은 좋지만 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내년쯤으로 미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미래 신도시가 자기 궤도에 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패턴으로 움직일 것 같냐 하면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년 같은 게 입주 시점에서 전세금이 약하게 나타날 때 네.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 비율이 이제 높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2년 차가 딱 됐을 때는 전세금도 올라가고 매매 거래 금액도 약간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움직이는, 즉 2020년도 앞으로도 한 5년, 내년부터 입주를 한다면 4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전세금과 매매 금액이 거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되고요. 네. 그 당시에 또 어떤 미래 신사 교통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반 시설이라든지 처음에는 조금 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지만은 네. 한 3, 4년 차가 되면은 또 굉장히 좀 좋아지는 네. 그런 분위기 있어요.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분위기고요. 꼭 이제 위례 신도시의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위례 신도시 안에서도 위치도 중요할 것이고요. 네. 예, 또 거여동 쪽이냐 아니면은 하남이나 성남이나 이쪽에 걸친 곳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프리미엄 금액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프리미엄을 약간을 주고서라도 매입해도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고 시점을 내년으로만 조금 밀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은 저희가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2월 4일 금요일과 8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매물을 시청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매물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물을 김영조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우리나라 교육열이 식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로망이죠. 대치동인데요. 대치동에서도 경쟁력 있는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치동 매물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개의 매물을 김철문 이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합정동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마포구의 중심 지역, 구 전략 정비구역 역세권에 가장 근접한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성수동입니다. 중공업 지역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죠. 다양한 개발 호재와 강남의 접근성에 1번지라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지역의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약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뛰어난 입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 전략 정비구역 최고층 50층 높이로 개발된다는 지역이었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과 실질적으로 현재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가장 근접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본 매물이 현재 역세권과 더불어 3분, 그리고 한강변과 더불어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옆에 개발의 중심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 풍부한 임대차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실제로 6호선 같은 경우는 골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상암 DMC 업무타워라든지 합정 역세권 그리고 공덕 빈스벨트라든지 이런 업무 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골드라인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풍부한 홍대 상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그런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이 매물의 특이한 점이 현재 이 매물 5층 건물인데요. 5층에서 한강변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희소 가치가 높다. 또한 이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 교통 여건은 어떤지 입지 여건 설명해 주세요. 네, 홍대 주변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포의 중심 지역, 합정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디자인 출판 지구로 비교를 해서 홍대 상권이라든지 배후에 IT, 미디어, 금융 허브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 사업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상업과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이 갖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입니다. 이 더블 역세권까지 실제로 15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 3분 거리면 넉넉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상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 쪽에 보시면 당산역에 9호선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5개의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은 바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여기 서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망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이 지역에 그만큼 상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분이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업무타운의 중심 배후단지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의 여의도라든지 바로 옆쪽에 보시면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상암 DMC라든지 마곡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그런 임대차 수요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녹지하면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은 한강변 그리고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다양한 녹지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홍대 상권이죠. 명동 다음으로 최고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본 매물 인접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양한 고급 인력과 주변 지역에 보시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다양한 우수한 대학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풍부한 고급 인력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인근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입지 여건을 들어봤습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마포구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보시면 합정역과 인근 지역 홍대 상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옆의 시너지 효과가 중심축이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 성장 거점의 중심축 라인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 합정역 주변에 9개의 구역을 현재 분할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3분의 1 정도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서 중장기적 이 지역의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핵심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바로 홍대 상권과 이런 시너지 효과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디자인 출판지로서 실질적으로 홍대 입구역과 그리고 합정역 주변 사이에 다양한 기업체가 약 400개 업체가 현재 디자인 출판 업체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또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분이 본 매물 지역 바로 보시면은 그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당인리 발전소가 가족 테마 공원에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공원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2의 홍대 상권이 본 매물 중심을 두고 앞쪽과 뒤쪽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가 굉장히 상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인접 지역에 용산국제업무단지 용산역 주변에 보시면 대형 면세점이라든지 63빌딩의 면세점이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지역 홍대 주변 합정역 주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주변 지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이제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이 건물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3베이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의 장점이 실제로 거실에서 한강변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총 6층 건물인데요.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방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또한 스페어로 실질적으로 약 3평 정도의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풍부한 쾌적성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에서 인테리어업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에서 시공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면 도로가 6m에 접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옵션은 풀옵션이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분양가인데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 약 2억 3천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약 3,50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놓을 경우 임대차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 이 합정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금융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5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더불어서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천 포인트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학생 수만 하더라도 9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역은 실거주요가 상당히 강세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역세권의 위치라든지 주변 지역의 인접 지역의 향후 가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면요 실거주와 매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김영조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다세대 주택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가 무엇인지 김영조 소장이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풍부한 월세 임대 수요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세 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반면에 월세 시장은 월세 임차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만 인기 지역이 되고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남을 통틀어서 이 대치동이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대치동의 연간 임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1년에 약 3분의 2, 8개월간은 월세 임대 예약 수요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로 인해서 오래된 원룸이나 다가구 할 거 없이 모두 높은 금액의 월세로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식지 않는 이상 차별화되고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그런 지역이며 또 특히 본 매물지 옆에 이 토미하우스 같은 원룸 1.5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무려 1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만 아르누모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성수기 때는 150만 원의 월세 임대 대기 수요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본 매물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대치동의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로서 풍부한 월세 임대 수요와 그로 인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매물이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대치, 대도, 휘문, 단대, 숙명, 진선여고 등 강남의 명문 학교가 모두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도보 5분 이내에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교육 특구로서의 장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학생들과 테헤란밸리의 많은 직장인 임대 수요, 월세 임대 수요, 저금리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러한 매물이라는 점을 추천할 수 있겠으며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몇 가지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의 입지 여건은 어떤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대치동에는 대치동의 입지에 한 가지 그 준한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이 대치동에 학교가 끝나는 5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요. 아주 그냥 불야성을 이룹니다. 이게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올라오는 그 라이드 차량,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불야성을 잇고 주차장으로 변하는데요. 이 본 매물이 이 모든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의 대치동 입성이 꿈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인데요. 이 대치동 누구나 아는 대형 학원들은
전국적으로 또 서울에서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치동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요. 이 프라이빗한 학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소문을 통해서 비밀스럽고 차별화된 학원들이 있어서 이 대치동이 유명하게 된 이유인데요. 본 매물도 역시 이 프라이빗한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대치동의 유일한 단지형 다세대로서 입지적인 이 대치동의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요. 분당선 한 티역이 도보 6분 이용 가능하겠고요.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대치역 3개의 전철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테헤란로는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산재해 있는 초창기 IT밸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업무용 빌딩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고 그로 인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이 강남 개발의 핫 이슈인 한정개발 부지가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는 입지적 장점을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 입지 여건에 대해서 들어봤고 이제는 이 매물에 투자할 때는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치동 인근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습니까? 네, 대치동에는 본물건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음마, 미도, 개포, 주공, 시형 아파트 등 주변에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올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죠. 본물건도 이런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두 번째는 대치동,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야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개발 수혜지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상업용도의 시설이 주변에 모두 산재해 있습니다. 주거지로는 이 역삼동과 이 대치동이 가장 인구 유입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이 대치동은 교육 특구로서의 장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치동에 강남구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가장 지근거리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 역시 이 개발 기대감에 더욱 집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단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본 매물 6층으로 신축하는 다세대, 단지형의 다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가진 매물인데요. 보통 이 엘리베이터가 9인승입니다. 일반 다세대는. 그렇지만 본 매물 13인승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건물의 마감재간 심의 통과했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무인 택배함, 또 CCTV 등 전 세대가 풀옵션으로 신축될 예정이면요. 대치동을 원하는 많은 임대 수요인 직장인과 학생들 이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형의 단지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본 매물의 가격 네. 3억 1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가 되겠고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매물은 수익률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1등 매물지인데요. 전세가 2억 8천만 원, 매매가 3억 3천만 원 투자로서 최고의 이소송 가치와 차별화된 본 매물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그런 장점을 가진 매물인데요. 장점인 월세 가능 금액은요. 최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금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7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7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저금리 시대의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주변에 임대 가액 또 수요, 공급 이런 걸 꼭 점검하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라고 하면 다른 매물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매물을 선택하시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으며 본 매물은 대치동의 유일한 단지형의 그런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김철문 이사가 준비했는데요. 성동구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과연 이 매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지역은 성수동인데요. 용산의 한남 뉴타운처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은 바로 압구정동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풍부한 개발 호재를 들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지역 인접지에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풍부한 녹지공원 그리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중공업 지역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지가가 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의 투룸 공급이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 그만큼 투자 수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대 입구역하고 별로 멀지 않네요. 네. 어렸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지역 주변의 입지여건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교통과 도로 그리고 생활 여건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투자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일단 한강변이라는 그런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숲이라는 300만 평의 아주 30만 평의 그런 녹지축이 있죠. 여기에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갤러리아 폴이라든지 트리마저라는 아주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이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이 이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급스러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분당선이 강남과 이 지역의 서울숲역이 개통되면서 실질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한정거적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교통의 핵심 이슈를 통해서 그만큼 강남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뚝섬역이라든지 성수역까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본 매물 지역이 약 6분 거리 양옆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인근 지역의 분당선이라든지 더불어서 7호선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은 접근성이 확실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보시면 쾌적성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서울숲 공원이죠. 유명 인사들이 올 때마다 이 지역을 안내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공원의 숲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강변북로라든지 보시면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성수대교라든지 영동대교 이용할 경우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에 보시면 건국대라든지 한양대 우수한 대학군이 있죠. 또한 인근 지역에 이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투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서울숲역부터 실질적으로 보시면 뚝섬역 주변이 지구 단위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트리마제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대림이나 부영에서 현재 이 지역에 호텔이라든지 주상복합 아파트를 현재 건축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심부 라인이 핵심적으로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테헤란로 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심 지역에 보시면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뛰어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 지역 같은 기부 체납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에 마찰돼서 사업이 약간 딜레이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대형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주변 지의 집값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중공업 단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거의가 중공업 단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공업 단지는 실질적으로 2009년도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핵심 라인처럼 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시산업센터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 고용 창출이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성수 IT 진흥 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IT
IT, 바이오, R&D 산업이 계속적으로 융성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산업 산태가 이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풍부한 고급 인력 유입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고급 인력이 그만큼 주변 지역의 주거 소요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봤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건물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 용적률이 높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현재 6층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바로 입구 쪽에 6m 대로변이 잡혀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노열층 4층에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옵션은 기본적으로 풀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면이 대리석으로 드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CCTV, 자동문, 시스템 에어컨 이런 풍부한 주변 옵션은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분양가가 현재 2억 6천만 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예상할 경우 2억 3천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안정적으로 7천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향후에 개발에 따른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투자 가치를 보고 좀 투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지에 가보시면 노후도가 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깨끗한 부분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노후도가 앞으로 개발 가치에 따라서 그만큼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보시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이었고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